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김상근입니다. 제 블로그나 유튜브 방송 술수법 보시고 상담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상담 내용이 여러분들도 아시면 도움될 만한 내용이 많아서 상담인께 이제 허락받고 유튜브 방송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께서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신 건데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상담하실 경우에는 전화보다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짬짬이 시간 내서 답변 드리기도 좋고요. 상담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도 좋고,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을 또 상담하신 분도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이겠죠. 제 전화번호는 010-6277-2393입니다. 그러면 중개사님께서 보내오신 카톡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웹서핑 하다가 변호사님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가월세를 중개 예정인데 임대인이 처음에 좀 싸게 계약해 주되 2년마다 5% 인상하는 조건으로 특이하게 넣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책에서 보니 임차인의 차임증감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어서 추후 임차인이 무효 주장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물론 변호사님의 블로그 내용대로 처음에 정상 임대료를 적고 2년은 얼마 할인, 그 다음 2년은 얼마 할인,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궁금한 건 위와 같은 5% 범위 내의 인상 특약이 불공정 특약으로 무효인지가 궁금했어요. 시간 되실 때 알려주시면 앞으로 구독 및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중개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 같죠?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책도 찾아보시고 블로그도 찾아보시고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그러고도 또 변호사한테 직접 상담까지 하시고요. 참 빈틈없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중개사님이 그 찾아보셨다는 책도 보내오셨네요. 책을 같이 볼까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증액 특약은 무효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이 책이 뉴 상가 임대차 분쟁 솔루션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상가인 건물임대차 보호법이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예, 맞는 말이죠. 임대인과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정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액의 경우는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감액의 여지가 없이, 예, 이 부분 중요합니다. 감액의 여지가 없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정액 특약은 당사자가 합의했어도 무효가 된다. 그 상가 건물 임대차 그 해결에, 분쟁 해결에 도움되는 책 같아서 저도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책에 이제 관련 대법원 판결도 있네요. 같이 볼까요? 대법원에서 1992년도에 선고한 판결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 기간 중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법 제628조에 의해서 차임의 정감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이 부분 문제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했다면 이런 강행법규인 민법 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해 효력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중개사님이 보내온 그 책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제가 읽어본 다음에 제가 답변 드립니다. 먼저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 청구권 제가 검토했고요. 이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이것도 제가 검토한 다음에 이제 답변 드립니다. 보내주신 책자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민법 제628조에 관한 것인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도 민법 제628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서 위 대법원 판결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차임증감 청구권을 원천 봉쇄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제가 조금 후 재판 갔다 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재판 출석하러 가야 됐거든요.
이렇게 책에 있는 대부분 판결에 위반되지 않으려면요, 임차인의 차임증감 청구권을 원천 봉쇄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답변 드리고 끝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로 적어야 될지 또 그 중개사님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아예 계약서 문구를 적어서 이제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재판 갔다 와서 다시 상담 재개했습니다.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그 상가의 월세는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최초 계약 시 조금 깎아준 후에 월세는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물어봤더니 중개사님이 기존에 보증금 1억, 월세 1,000만 원 받았던 상가인데 와우, 웬만한 그 월급보다 더 많네요. 이번에 보증금 9천, 그리고 조금 깎은 뭐 몇백만 원 정도로 5년 계약하되 2년마다 5% 올리는 조건입니다. 만약 2년마다의 5% 인상 특약이 민법이든 상가건물 임대차법이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라고 하면 변호사님의 유튜브 내용대로 처음 계약서 상에 예를 들어 월세 조건을 뭐 보증금 9천, 월세 몇백만 원으로 적고 특약에 처음 2년은 할인된 금액으로 몇백만 원, 그 다음 2년은 얼마 할인된 금액을 또 몇백만 원, 마지막 1년은 또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야 할지, 무효만 아니라면 2년마다 5% 인상한다고 하면 간단한데 난감하네요. 네, 이제 구체적인 사정을 들었으니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서 계약서 문구를 적어봤습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9천만 원, 월세를 몇백만 원으로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1. 임차인의 개업을 감안해서 첫 2년은 몇백만 원으로 감액하되 2년 뒤에는 월세를 몇백만 원, 다시 2년 뒤에는 몇백만 원으로 한다. 2.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법 제11조 수정의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랬더니 중개사님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년마다 5% 인상한다는 특약은 써도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례 선고된 지가 오래되었고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법상 연 5% 인상 관련해서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어서 중개사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어떻게 계약서에 적으면 되는지 혼란이 많습니다. 최대한 상가건물임대차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뿐이지 현재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100%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사님이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계약서 작성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주변에 다른 중개사들도 그냥 2년마다 5% 인상 특약 적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 주신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라고 중개사님이 감사 인사 하시고 이제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제가 수요일 날 했는데 주말에 상담한 내용을 다시 보니까 그 중개사님이 2년마다 5% 인상한다는 특약이 무효냐 이렇게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잘못해서 또 정확하게 답변한 건 아니라서 일요일 날 제가 중개사님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님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 아직 작성 안 하셨다면 상담 내용 보완할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중개사님이 네, 아직이요. 혹시 어떤 부분이요? 이렇게 좀 당황하신 것 같죠? 예. 그래서 제가 5% 인상이라고 기재하셔도 되고 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을 필요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차임 정감 청구권을 원천 봉쇄한 5% 인상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취지라서 그렇다. 5% 인상이라고 기재하고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법 제11조 수정의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 계약 특약 문구를 다시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2년마다 5% 인상한다는 특약, 이 특약이 임차인의 차임 정감 청구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면 2년마다 5% 인상 특약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상담 마무리 단계인데요. 볼까요?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계약서에 보증금 9천만 원, 월세를
10만원으로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개업을 감안해서 첫 2년은 몇백만원으로 감액하되 2년 뒤에는 월세를 몇백만원, 다시 2년 뒤에는 몇백만원으로 한다. 위 일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상가금물림대차보호법 제11조 수정의 차임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제가 그 수요일날 적어서 보내드린 거죠. 또는 계약서에 보증금 9천만원, 월세를 뭐 몇백만원으로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1. 임차인의 개업을 감안해서 첫 2년은 몇백만원으로 감액하되 2년 뒤에는 월세를 5% 인상하고 다시 2년 뒤에는 월세를 5% 인상한다. 위 1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상가금물림대차법에서 제11조 수정의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지만, 두 번째 계약 안에서 다시 2년 뒤에는 월세를 5% 인상한다는 부분이 금액이 얼마인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깎아준 거를 정상 가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상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결국 종전에 제가 답변 드린 계약서 문구가 금액이 명확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중개사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결국 처음 보내드린 문구가 좋다는 결론입니다. 중개사님께서 5% 인상 문구를 쓰면 무효인지 물어보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다시 상담드렸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께서 임차인의 차임증감 청구권 행사 부분 적는 거 좋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임차인의 차임증감 청구권은 시세가 낮아졌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시세가 낮아졌는데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특약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면 인상특약 자체가 무효라는 게 책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 내용이라서 임대인께 설명드리시고, 그런데도 임대인이 적지 않겠다고 하면 나중에 또 책임질 할 수 있으니까 녹음이라도 해놓아야 하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실제 사례를 접하고 추가 공부를 했고, 앞으로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공인중개사님의 상담은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그랬더니 중개사님이 네, 쉬는 날에도 불구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과 공부가 됐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 끝났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았어. 임차인도 어렵고 임대인도 경제 사정이 안 좋았어. 월세를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 좀 깎아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임대인이 월세를 처음에 이제 깎아줬다가 2년 뒤에는 월세를 이제 대폭 이제 올리기로 임차인과 단단히 약속하고 특약으로 적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월세를 5% 초과해서 못 올리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월세를 이제 5%만 딱 이제 인상하기로 이제 합의한 경우는, 아까 본 그 책에서 본 그 대법원 판결은 5% 인상 특약이 임차인의 차임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면 무효라고 하는 거라서, 이제 제가 적어서 중개사님께 보내드린 것처럼 2년 뒤 월세 5% 인상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소정의 차임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제 문구를 더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본 그 대법원 판결은요, 1992년도에 선고됐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30년이 지났죠. 2001년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이 지금도 유효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도 2년 뒤 월세 5% 인상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수정의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더 넣으면 되는 거라서 그 대법원 판결이 아직 유효한지 더 따지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또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수정의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은 강행규정이라서 임차인에게 이 권리 행사 못하도록 하면 이거 무효거든요. 이거는 여전히 맞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아직도 유효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이제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2년 뒤 월세 5% 인상 특약 전체 다가 이제 무효라고 봤지만, 이제 현재는 2년 뒤 월세 5% 인상 특약 자체는 유효하되, 만약 이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이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2년 뒤 월세 5% 인상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2014년도에 그 대법원에서 그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 소정의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정감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해서 차임을 정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2014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014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연 5%를 초과한 월세 인상도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이제 계약 갱신 때 월세를 연 5% 초과해서 인상하기로 하는 이제 임차인과 합의까지 해가지고 약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기겠죠.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면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좀 전에 제가 본 2014년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 5% 초과해서 월세를 인상할 수 없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은 적용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임대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 갱신할 때 월세를 5% 초과해서 인상하지 못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런 특약은 뭐냐, 말도 안 된다, 무효다 이러면서 임차인 손을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이번 상담은 월세를 연 5%만 딱 인상하는 거라서 임차인의 차임 정감 청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만 계약서에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월세를 연 5% 초과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서 대법원 가봐야 교통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법원에서 교통정리하기 전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할 때 월세를 이제 깎아주고 계약갱신 때는 월세를 죗값으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게 그 화면에 보이는 술술법 유튜브 방송 중에서 월세를 깎아줘도 문제가 안 되는 방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